안녕 브로들, 신입사원 은사원이야. 오늘부터 채용 공고 읽어주는 남자라는 컨셉으로 신입 채용 공고에 있는 직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줄게. 이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이 직무를 입사하게 되면 실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넣어야 하는지 브로들이 하나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오늘 다룰 기업은 KT야. KT 모르는 브로들 없지? K 고객을, T 털자? 아니고 매년 매출액 20조 원 이상, 영업이익 1조 원을 찍는 거대한 공룡인 KT는 한국에 존재하는 3개의 통신사 중에 마청을 담당하고 있어. 자, 기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채용 공고를 보도록 하자. 미안한 게 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와 이것저것 여러 이슈로 기업들이 상반기 신입 채용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 KT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0년 상반기 채용 공고가 없어서 19년 하반기 채용 공고를 들고 왔어. 여기 보이나? KT의 채용 공고는 크게 8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일 상단에 이미지, 지원 기간, 채용 분야, 지원 자격, 주의사항, 채용 절차, 근무지 정보, 기타 사항 및 문의처 정도야. 여기에서 중요한 건 3가지야. 상단 이미지, 지원 기간, 채용 분야, 이것만 살펴보자. 상단 이미지부터 볼까? 제일 위쪽에 KT 브랜드 마크가 있고 그 옆과 하단엔 작은 아이콘들이 있어. 상단 외쪽에 요 대포알 모양의 이미지는 스카이쉽이야. 이국종 교수님이 나온 광고 영상이 한창 유명했었는데 궁금한 브로들은 찾아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저 반달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KT는 통신기업이었어. 휴대폰, 인터넷, TV, 그리고 유선전화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통신 상품들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지. 폰파리가 아니라는 것이야. 더 이상 보안, 로봇, 커넥티드카, AI 스피커, 영상, 드론, 홈, 관제까지 모든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 이미지에서 뽑아내야 해. 저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저 상단 왼쪽에 있는 5G 깃발에서 찾을 수 있어.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미국 성조기를 꼽았지. KT도 5G에 한해서는 우리가 최고이고 최초이기 때문에 이를 필두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여 주도권을 잡겠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와. 이해했어? 지원 기간을 보자.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2주 동안 길지 않아. 브로들한테 시간을 길게 안 준다는 거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채용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자. 보이나? 보이겠지? 채용 분야는 크게 5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어. 경영 전략,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IT, AM이야. 경영 전략이라는 곳이 이 회사의 성장과 방향성을 담당하는 곳이라면 마케팅과 영업은 성장 전략에 맞게 상품을 기획,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조직이야. 그리고 네트워크는 잘 알겠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끊김없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해. 5G 기지국 설치와 같은 일이지. 그리고 통신 서비스란 게 자체 시스템 개발이 없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곳이 IT 분야이고, 마지막으로 AM 있지. AM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 고객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며 세일즈를 하고 있는 전문 직군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KT의 채용 공고는 아주 깔끔하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지. 우선 경영 전략부터 보도록 하자. 취준생 입장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분야가 바로 경영 아니면 전략이야. 왜 그럴까? 말이 존나게 멋있다는 거야. 취준생의 구미를 당기기에 아주 강력한 이름이지.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돼. 직무를 보면 알겠지만 브로들이 상상하는 그런 멋있고 머리를 잡아 뜯어야 하는 업무들은 신입한테 절대 시키지 않아. 최소 2년은 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을 데려가는 게 전략기획실이야. 신입을 뽑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 너네들이 아는 게 없기 때문이야. 회사에 대해서. 만약 채용 공고를 봤는데 전략기획, 재무전략 이런 식으로 신입을 뽑는 대기업이 있다면 어디 한번 가봐. 최소 1년, 2년은 진짜 쩌리 업무들밖에 하지 못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짜고 싶다 하는 브로들 있으면 대기업이 아닌 컨설팅 펌을 가도록 하자. 상세 직무 볼까? HR, 대협력, 홍보가 있어. HR은 좀 쉽지? 축구로 치면 감독 역할을 하는 곳이야. 사람의 영입부터 포지션 배치, 훈련, 역량 성장을 담당하는 곳이거든. 축구의 감독을 기업으로 치면 수행 업무에 써있는 것과 같이 KT의 모든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야. HR은 크게 2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어. 채용, 승진과 같은 결과 기준의 업무가 있고 교육과 업무 능력 성장을 담당하는 과정 기준의 업무가 있어. 채용 영역에선 신입 채용, 경력 채용, 해외 채용과 같이 몇 명을 뽑을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지 뽑았다면 어느 부서에 배치할지를 정하는 곳이야. 물론 연봉과 복지 제도도 이곳에서 만들어져.
교육 담당 HR 직무는 말 그대로 교육을 담당해. 이곳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코스를 만든다는 거야. 대학교처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마케터들에게 필요한 교육, 개발자한테 필요한 교육, 전략 기획에 필요한 교육을 만들어서 온 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다음으로 대외 협력을 보자. 이 직무의 대표적인 카운터 파트너는 바로 거버너, 정부야.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법적, 정책적 규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야. KT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특히 방통위와 소통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법, 제도, 정책을 개선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역할을 이곳에서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상품기획부서에서 신규 요금제, 신규 TV 상품 출시를 하고 싶으면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대협력팀에 던지는 거야. 슉!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대협력팀은 방통위에 가서 허락을 받아오는 거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가 바로 대협력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아. 예를 들면 KT의 경우는 CEO 리스크, 채용 리스크가 작년에 한창 이슈였는데, 이런 이슈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는 것이 바로 홍보 직무의 업무야. 수행 업무를 보면 보통 언론, 경영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관리라고 써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언론, 기자들 만나서 나쁜 기사는 안 나가게 하고 좋은 기사만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기자들을 잘 구워 삼는 업무라고 할 수 있어. 두 번째로 마케팅과 영업 분야를 보자. 마케팅 기획이 회사에서 판매할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곳이라면, 유통 채널 관리와 비즈 영업은 각각 일반 소비자와 중소고객 기업 대상으로 실제 세일즈 및 고객 관리를 하는 직무야. 우선 마케팅 기획부터 보자. 이곳은 상품 기획자, 서비스 기획자, 디지털 마케터, 광고 마케터, 요금 기획자, 서비스 운영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이 직무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느 채널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 얼마로 팔아야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킬까를 항상 고민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마케팅 기획이라고 하는 직무는 컴퓨터의 CPU 또는 스마트폰의 AP 역할을 하는 직무라고 이해하면 쉬워.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그리고 매출까지의 상품 전략을 담당하는 역할이지. 수행 업무를 보면 신규 BM 발굴 및 사업 기획, BM별 상품 기획 및 프로모션 운영이라고 적혀 있어. BM은 비즈니스 모델, 판매 상품의 줄임말이고, 통신사의 전통적인 BM은 모바일, TV,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겠지.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학교에서 마케팅 관련 수업을 들은 부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마케팅의 4P를 담당하는 직무라고 생각하면 쉬워. 이 4P의 정의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의미하는데, 각각 기존 상품, 상품의 가격, 상품의 판매 채널, 상품의 프로모션을 의미해. 프로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그 프로덕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로 상품의 종류, 매출 관리, 이익 관리, 판매 관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겠지. 기존 상품을 어떻게 더 팔지, 이 상품과 관련된 추가 상품은 무엇이 있을지 항상 고민한 직무로, 당연히 보고가 정말 많아. 요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말 그대로 상품에 대한 요금 정책을 담당해. 무제한 요금제를 얼마에 팔지, 신규로 만든 요금제를 얼마에 내놓을지, 이 요금제를 이용하면 고객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요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야. 유통 채널 관리 직무는 KT의 모든 유통 채널을 관리하며 세일즈 실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본격적인 세일즈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 다들 알겠지만 통신 상품을 구매하는 채널은 도매, 소매, 온라인이 있어. 소매의 경우는 찐 영업 관리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브랜드의 매장들이 있잖아. 올리브영, KT, GS25 등등 이런 매장들이 세일즈를 잘 하게 하기 위해 관리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이곳이야. 시즌이 되면 어떤 컨셉으로 판매를 진행할지, 어떤 물건을 할인할지, 아니면 신규로 인입된 물건의 판매 가격은 어떻게 할지 정해주는 조직이지. 그리고 다른 소매 산업들과 같이 통신사들도 온라인 샵이 있어. SKT 다이렉트샵, KT샵과 같은 곳들인데, 채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온라인 채널 관리 조직이야. 그냥 쉽게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이곳에는 말 그대로 온라인 채널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이트 기획, 디자이너, 검색어 설정 기획, 추천 상품 설정, 배송 관리 등 온라인 채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자, 지금까지가 일반 고객 대상 세일즈를 하는 조직이었다면,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대상 영업관리와 세일즈를 하는 직무가 있는 것이 비즈 영업 직무야. 프로들이 만약 미용실을 열거나 음식점을 열게 되면 매장에 인터넷도 필요하고 전화도 필요할 텐데, 이런 통신 서비스를 구축할 때 도와주는 직무가 이곳이야. 비즈 영업 직군에 있는 직원들은 각자 담당하는 중소기업체들이 있어. 주기적으로 이곳에 방문하면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는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경우 그 업체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네트워크 분야를 볼까? 네트워크 분야의 목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통신 서비스를 끊김없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기술과 에너지 기술 직군이 있어.
5G와 같은 무선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 서비스를 전국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곳이야. 어떤 구성으로 네트워크망을 설계해야 통신에 음영 지역이 없을지,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이 고민을 토대로 만든 계획안을 기준으로 실제 전국에 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 유무선 네트워크 관제 및 설비 구축, 운용이라고 적어 놓은 거야. 에너지 기술 직군은 네트워크 기술 직군과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 단지 KT에서 요즘 주력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가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세일즈이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름만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네트워크 직군은 아마 추론하건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업무가 분류되어 있을 것 같아. 한 개의 축은 상품이야. 인터넷과 같은 유선 네트워크를 담당할지, 아니면 휴대폰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를 담당할지 구분이 되고, 또 다른 한 축은 근무지라고 생각이 돼. 나는 실내에서 관제하고 기술 개발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한다면 사무실 근무에 배치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내가 맡은 지역을 실제 돌아다니면서 측정하고 개선하는 걸 좋아하다 싶으면 야외 업무 쪽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 IT 분야를 보자. IT는 직군별로 보도록 할게. 우선 컨설팅 수행으로 IT 컨설턴트가 있는 곳이야. 수행 업무를 먼저 보면 대고객 B2B 솔루션, 서비스 제안 및 컨설팅, B2B 솔루션 수주 프로젝트 구축, 관리라고 적혀 있어. 이 직무는 말 그대로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그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통신망, 통신 서비스 구축을 담당해. 쉽게 말해서 결혼할 때 웨딩 플래너가 해주는 역할들이지. 간단하게는 내선 전화라고 불리는 사내 전화 연결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력 시스템 설치 프로젝트를 하며 매출을 일으키는 직무야. 일반 기업에서 먼저 KT에 서비스 요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해서 컨설팅 사업을 따와야 하는 곳이야. 업계에선 이걸 입찰을 통한 수주라고 부르는데, 입찰을 위해 제안서를 작성한 직무를 컨설팅, 입찰이 된 고객 대상으로 실제 통신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 직무라고 불러. 우리가 아는 전략, 운영 컨설팅 펌의 업무 프로세스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프트웨어 기획과 개발을 담당하는 곳으로 소프트웨어 기획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아키텍처가 있는 곳이야. 크게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과 KT 내부에서 이용하는 사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로 구분되어 있을 것 같아. 쉬운 예를 들면 KT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OTT 서비스인 시즌이라는 앱 있지? 이 앱이 구동되고 실행되게 하기 위해선 앱 개발이 필요하겠지. 그 과정을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에서 담당하는 곳이야. 요즘 뉴스를 보면 클라우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아마존의 AWS가 언급되지, KT도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글로벌적으로 마켓 시어는 정말 없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KT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기획, 개발, 운영하는 직무가 클라우드 기술 직무야. 클라우드 서비스 기획자,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또한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도입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커버리지가 정말 넓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리고 KT는 농협과 더불어 외부 해커한테 정말 자주 털린 기업 중 하나야. 이런 해킹을 방지하고 정보 보안을 하는 직무가 보안 기술이야. 브로들도 알겠지만 KT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정말 많아서 이것들이 새어나가면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발생해. 그래서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고객들의 정보 또는 사내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자. 마지막으로 AM 분야의 AM 직무야. AM은 어카운트 매니저의 약자로 말 그대로 고객 관리를 하는 직무야. 약간은 특이한 점은 그 고객이 일반 고객이 아니고 삼성, LG, 넷마블, 넥슨과 같은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지. 당연하겠지만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서 살펴봤던 비즈 영업과는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삼성 같은 곳은 기업 자체가 정말 크다 보니까 챙겨줘야 할 것도 정말 많고 요청사항도 정말 많아. 그래서 그 기업만을 전담해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KT에서 신규 상품을 대기업에 팔고 싶거나 또는 기업 자체에서 KT에 요청할 건들이 있을 땐 항상 이키맨, 어카운트 매니저가 중간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하면서 세일즈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자, 지금까지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KT에서 채용하는 5가지 분야에 따른 직무들을 알아봤어. 다음 컨텐츠는 KT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서운하겠지? 에 대해 채용 공고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고 꼭 취업 성공하자. 이만 퇴근한다. 또 봐.